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서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북한 귀순 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북송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말이 너무나 많죠. 그것은 또 방송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문재인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어제 보도가 된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무슨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신문 타이틀도 그렇게 나오는데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건 아니죠. 종전에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혼 청구에 불응하는 것이 같이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복적 감정, 그 다음에 같이 살 생각은 없으면서도 오기로 그냥 안 해주는 거, 이런 거일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 청구도 법률상 청구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어떤 유책성이 희석화된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세분화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낙태하는 것도 미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여성의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다에 속한다 이런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낙태는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혼인이라는 어떤 이성과 살고 배우자와 살고 하는 것은 아주 인생의 아주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아주 최소한도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혼인을 장려하고 또 기왕에 혼인을 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겠지만 다만 혼인이 깨어졌을 때 양당사자가 둘이 원하면 자연스럽게 협의 이혼이 되겠지만, 둘이 원하지 않고 한쪽에서 뭔 잘못을 해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 같이 살지 않는다, 동거도 안 한다, 내지는 생활비도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떤 부조도 안 한다, 이런 경우에 어느 책임이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 청구를 법률상 하는데 나라에서 안 받아준다, 이것은 웃기는 일이고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청구를 안 받아주는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가 있다라든가 자녀에게 불행하다라든가, 안 그러면 옛날에 늘 얘기했던 어떤 축출 이혼,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쫓겨난다 이런 마인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쫓아낸다 하는 그런 축출 이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지금도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뭐 혼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 뭐 제도도 유지를 하고 이러한 차원으로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혼을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사느냐, 나라에서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파탄 난 두 사람이 자 우리가 이혼이 안 됐으니 합쳐 삽시다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따로 살고 있고요, 같이 살 생각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뭐냐, 그냥 장부정리, 장부라 하면 호적이죠. 호적정, 요새는 호적이 아니죠. 가족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정리. 왜 정리를 안 해주느냐? 그런 우리가 재판을 해보면서 그런 심리를 보면,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네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또는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딴 여자 딴 남자하고 좋아가지고 사는 꼴을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뭐 자식 결혼할 때까지는 좀 안 했으면 한다. 그 남들 보기 좀 부끄럽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오기나 보복적 감정 그런 것이 많고, 그러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0%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만 호적관계, 가족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미성년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육비라든가 교육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하게 혼인관계가 해소당한다, 쫓겨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 가지는 또 있거든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이 혼인관계라는 건 애정이잖아요. 애정. 무슨 자식 문제가 아니라 애정관계인데, 그것이 정 떨어져 가지고 꼴 보기 싫다, 니하고는 이제 교류가 싫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와 애정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약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혼인을 약속하는 게 약혼인데, 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또 조항이 있어요 법에. 모든 약혼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행을 안 하면은 이제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혼의 강제 이행이 뭐겠습니까? 그냥 같이 살아라고 해서 같이 살게 같은 집에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약혼을 했더라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결국에는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이 살도록 집에 넣어주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반인권적이고 행복 추구권에 위반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의 현재 의사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그게 아니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냐? 남는 문제는 이제 어떤 그러한 재산 분할이라든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줬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그러한 문제로 정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이 떨어지고 실제로도 같이 살지도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동거하지 않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대부분이죠. 나가서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위반되는 것이고 인권 위반에 되는 것이고 나라에서 제도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개인의 존엄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위임이란 것도 있잖아요. 위임 계약이 있는데 위임 계약도 말이죠. 누가 상대방을 신뢰해서 어떤 행위를 법률 행위나 여러 가지 사무를 위임하는데 그 위임 계약이라는 것도 신뢰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간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현실을 인정하고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살지도 않는 장부상으로만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장부에 올려 가지고 이혼을 안 해준다. 이것은 바로 국가 공권력의 폭거다. 국가 공권력의 폭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개 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